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0.8%포인트 차이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통해서 본 민심의 향배와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엄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민의힘은 이곳 스튜디오 왼쪽에 있는 국회 도서관, 그리고 민주당은 오른쪽에 의원회관에 있는 개표 상황실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엄윤주 기자,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는데 원래 새벽 1시면 당락이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곽이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거의 새벽 4시 다 돼서야 자택 앞에 나왔는데요. 이후에 국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와서 소감을 전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새벽 3시 57분쯤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밤이 아주 길었다 이렇게 짧게 소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함께 기여했다는 점에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후엔 당사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첫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엄 기자, 앞서 리포트로 우리 선거 결과를 봤지만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 초박빙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땠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역별 득표율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28차례 대책에도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반발이 컸던 지역이자 그래서 승부처로 꼽았던 서울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득표율이 가장 격차가 더 컸는데요. 경기도 민심은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로 향하면서 수도권 표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 자택이 있는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의 핵심이던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에선 윤 당선인이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앞서 투표율이 높게 나온 두 후보의 텃밭인 대구 경북과 호남에선 각각 몰표가 나오면서 지역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 후보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성별과 세대 갈등을 확인한 그런 아쉬운 지점을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엄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대선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투표했는지 선관위에서 집계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결과로 이 투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투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20대 남성 예상 득표율은 58.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은 36.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윤 당선인의 20대 여성 예상 득표율은 33.8%, 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58%로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 폐지 등 공약에 반발해서 청년 여성들이 이 후보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를 합친 연령대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에선 윤 당선인이 지지가 많았고 20대와 40대, 50대에선 이 후보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하는 이른바 세대 포이론을 필승 전략으로 내세웠는데요. 결론적으로 20대 이하에선 남성 지지만 얻으면서 크게 성공하진 못했고 젊은 층에 첨예한 남녀 갈등만 확인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제는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행보에 나섰는데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통화를 시작으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오전 9시 40분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앞서 예정됐던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 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기는 했지만 윤 당선인은 통화를 마친 대로 곧바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개표 상황실을 다시 찾아서 또 한 번 당선 인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자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로 받아들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편에 서겠다면서 정직한 정부 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30분 넘게 질의응답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선대본부 해단식을 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애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해단식 직후 의원총회에도 참석해서 17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순조롭게 정부 출범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대선 후보 때랑은 신분이 달라졌고 예우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 지난 대선이랑 다르게 10년 만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죠. 네, 이미 일단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만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경호를 맡을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 모두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되고 당선인에게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질 텐데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10년 만에 인수위가 출범한다는 건데요. 통상 당선 2주에서 3주 이내에 출범하는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목표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선정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 폐색이 짙어지자 여의도 당사를 찾아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는 오후 2시에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서 대선 기간 자신을 총력으로 도운 당직자와 실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선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데요.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영배 최고위원은 YTN 뉴스에 나와서 대선 패배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과 게으름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라며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면서 또 혁신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일찌감치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심상정 후보는 이번엔 한참 못 미치는 2%대에 그쳤습니다. 새벽 0시를 넘겨서 당사를 찾아 저조한 성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서도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 선거가 여야 양강 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심 후보에겐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전에는 심 후보는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고요. 정의당은 이제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대선 패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진보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엄윤주 기자와 함께 대선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그리고 각 당 동향 등도 살펴봤습니다.